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3월 5일 일요일입니다. 약 2주 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2주 동안에 그래도 주식시장이 좀 양호하게 잘 버텨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432포인트고요. 결국은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략 이런 거는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변한 건 없고, 조정 시에 매수 전략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 이런 전략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에 마감되었던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면요. 미국 시장도 상당히 양호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97%대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 1.6%대, 다우존스 1.1%대 상승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에서 향후에 0.25%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시장을 지배하면서 금리에 대한 좀 공포가 완화되고, 그러면서 시장이 목요일, 금요일 연속적으로 좀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3월 FOMC 회의를 이제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관련된 연준의 금리에 대한 스탠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는 빅스텝에 대한 좀 우려감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면은 다시 한번 또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0.25%대 금리 인상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발언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도 다시 또 4%대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고요. 이제 또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일 동안이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 대해서 살펴본다면은 사실 내일부터 시작될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들은 제가 쭉 적어놨지만, 경제 지표 발표는 다음 주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파월 의장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가 좀 시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해서 7일과 8일 오전 10시에 각각 상원과 하원에 출석을 해서 통화정책과 관련돼서 의원들의 질의에 파월 의장이 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 이제 파월 의장의 올해 들어서 지금 계속적인 공격 발언들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고, 파월 의장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좀 뭔가 또 매파적인 스탠스가 나온다면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하면서 흔들릴 때 조정을 이용해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그런 중심만 딱 잘 잡고 있으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한 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파월 의장이 3월에 0.5%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경우에는 시장은 이제 3월에 0.5% 금리 인상에 또 힘을 실을 수가 있겠고, 그럴 경우에는 조정을 받겠지만 그 조정은 정말 마지막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은요, 지금 과거보다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움직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지금 2023년도 들어서 1월 달에 강력한 상승세, 그리고 2월 달 이후에 이런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줬던 이유는요, 분명히 향후에 국내 주식시장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좀 이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파월 의장이 강하게 금리를 인상을 한다, 그런 얘기는 미국의 고용이 양호하고 결국 미국의 경제가 양호하다,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조정이 왔을 때는 좀 긍정적 관점으로 노이즈가 생겼을 때는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지표는 이번 주는 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3월 14일에 미국의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에 이제 그 대망의 FOMC 회의가 있는데, 그 FOMC 회의 이후에는 결국 시장은 중국 경기를 믿고 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FOMC 회의 이후에 더 나은 그런 4월 장을 대비하는 그런 한 주일로 보내기, 이번 주 상당히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드리자면, 일단은 종목들 얘기들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요, 최근에 지금 6만원대 초반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1월 달부터 엄청나게 사랑을 했었는데요.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이제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주가의 움직임도 사실 뭐 6만 한 4,500원, 6만 5천원 뭐 이 정도까지 반등을 시도하다가 다시 또 좀 6만 원대 초반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6만 원 선이 위태로운데,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또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부터 시작된 한 주일 동안 좀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챗 GPT 관련된 뭐 얘기들, 뭐 지금은 조금 뭐 줄어들었지만 결국은 그런 AI 뭐 인공지능 관련되어서 시장이 향후에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 관련되어서 반도체 회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면은요, 분명히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상반기에 뭐 3월달 정도, 4월달 정도까지 삼성전자를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작년도에 한 3월달에 7만 3천 원대 정도 움직임 보였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면은 삼성전자만을 지금 투자해도 올해 충분히 한 2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뭔가 작은 종목, 뭔가 잘 모르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하려는 국면, 반등하다가 쉬고 있는 국면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게, 우리가 뭐 은행에 예적금 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에 오래 투자를 하는 게 좀 가장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고, 지금이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세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신세계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좀 특징주예요. 금요일 날 5.3%대 상승을 하면서 21만 8,500원대까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관련된 부분들, 이제 뭐 1분기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이 주가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했었고, 1분기 영업이익이 1,750억 정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7% 정도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면세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백화점도요, 뭐 계속적으로 좀 양호한 실적의 흐름이 전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2월 27일 날 저가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20만 1,500원대 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신세계가 20만 원대 초반, 혹시나 뭐 20만 원을 깨졌다면은 그건 정말 밸류에이션 매력, 그리고 뭐 가격 메리츠가 있는 구간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온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상당히 좀 뭐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뭐 만약에 내일부터 시작될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조정 시에 충분히 좀 모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충분히, 얘도 마찬가지예요. 신세계도 작년에 3월 달에는 27만 원대까지도 주가가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충분히 다시 또 기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세계라는 기업, 여러분들은 아직도 뭐 명품 백화점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봤는데 터미널 쪽에서 백화점 쪽 주차가 엄청나게 밀려 있더라고요. 3일절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이 많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신세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월 1일 날 이제 우리나라의 2월 수출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대비 7.5% 정도 감소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좀 계속적으로 좀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 감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또 그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부터 좀 어느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이제 4월 정도부터는 그래도 좀 수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고요. 관련된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은 좀 앞서서 언급드렸던 부분들, 금리 인상, 뭐 FOMC 회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흔들릴 수 있는 단기 악재로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중국을 믿어야 돼요. 지금은요. 중국 시장의 움직임이 최근에는 뭐 상당히 좋습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 움직임 흔들림 없이 좀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또 중국 양해까지도 개막을 했기 때문에
그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 상당히 큽니다. 공장 가동까지도 뭐 정상화되고 이런 부분들, 중국의 경제 지표를 믿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된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